네, 지금 긴급 알람 전기 부족하니까 지금부터 끄세요. 그러면 쫙 이렇게 끄는. 여기 흐리니까 오늘은 끄세요. 오늘은 안 돼요. 뭐. 오늘 바람 안 10부제처럼 부니까. 오늘은 전기차 놓고 가는 날 뭐 이렇게. 안녕하세요. 이슈톡 두 번째 시간 이베스트 투자증권 이현민입니다. 이슈톡 이제 두 번째 시간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시간에서는 이제 빅스에 대해서 좀 저희 살펴보았고, 두 번째 시간 이제 연초에 주로 이제 커머디티 관련해서 어떤 내용이 있는지 전무님이 좀 준비를 해주셨는데, 제목이 친환경 에너지 전환 잘 진행되고 있나요? 이런 내용인데, 점점 이런 얘기 나오죠. 뭐 ESG라는 단어가 뭐 작년에 처음에 나올 때는 무슨 내용이지? 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한테 점점 다가오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느끼기에는 뭐 단순히 보면은 전기차가 얼마나 많이 늘어나나 우리 다니는 도시에, 뭐 한국 기업인 현대차도 이제 제네시스는 뭐 전기차가 나온다. 그래서 가끔 보면은 이제 주차장에 제네시스인데 이제 번호판이 파란색이면 쟤는 전기차구나. 뭐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점점점 다가오고 있죠. 그래서 이제 친환경 에너지 어떻게 되나. 그리고 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석유 이제 최근에 석유 가격 많이 올랐는데 이게 에너지가 갖는, 시장에 갖는 어떤 힘이 다른 에너지로 친환경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의 이 어떤 변화에서 올라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누가 했는데 어느 정도 되게 공감이 되고요. 그런 이제 또 최근에 뭐 우크라이나 이렇게 보면 그것도 궁극적으로 에너지도 영향이 있거든요. 우크라이나가. 그래서 이런 에너지 변화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면 올해 이제 원자재 시장, 특히 에너지 상품들 볼 때 조금 좀 참고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전무님 이제 준비해 주신 내용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오늘은 뭐 말씀드릴 거는 이제 친환경 에너지 전환 이제 잘 진행되고 있는지, 요즘 보면 이제 ESG다, 뭐 탄소 중립이다, 뭐 이런 환경 관련된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좀 그전에도 이제 몇 번 하긴 했었었는데, 이제 조금 더 이제 에너지 그 전환 차원에서 조금 바라보면은 좀 다른 얘기가 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에너지가 전환이 되고 있다 그러죠. 그러니까 그 기존에 이제 화석 연료, 그러니까 뭐 석탄, 뭐 석유, 뭐 천연가스 이런 그 화석 에너지에서 그다음에 이제 그 친환경 에너지로 이제 전환이 되고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그 이 차트에서 보시면은 이제 계속 이제 지금 현재는 이제 석탄이나 석유나 이제 천연가스가 대부분을 이제 에너지에 차지를 하고 있고, 풍력이나 이제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뭐 전체 에너지의 한 5%밖에 차지를 안 하고 있지만은, 향후에는 이제 뭐 2050년 이제 탄소 중립 이루게 되면은 이런 비중들 자체는 굉장히 낮아지고, 그렇죠. 대부분 이제 친환경 에너지로 갈 것이다. 뭐 이런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게 어떻게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뭐 이런 거에 한번 좀 지켜보겠는데요. 네. 사실 이제 에너지 전환이라 그러면 이제 화석 에너지에서 이제 전기 에너지로 이제 넘어가는 걸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뭐 예전에 이제 석탄 시대에서 석유로 갔다가 이제 전기로 간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미 거의 전기 시대가 됐죠. 그쵸. 지금 보면은 이제 벌써 거의 전기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제 그 화석 연료 같은 경우에도 사용 용도가 전기를 생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석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운송용으로 사용이 되고 있지만은, 나머지 화석 연료들, 그러니까 석탄, 그다음에 천연가스 이런 거는 전기를 만들기 위해서 대부분 사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이미 전기의 시대는 온 거고, 그러면은 이제 그 전기를 무엇으로 만드느냐가 이제 지금 관건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 화석 연료가 한 60% 이상 차지를 하고 있거든요. 전기를 만드는 데 있어서. 석탄, 천연가스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석탄이 제일 많죠. 석탄이 제일 많고, 그다음에 이제 천연가스고, 그다음에 이제 석유 같은 건 조금 사용되긴 있지만 이제 대부분 이제 석탄하고 천연가스로 이제 전기를 만들고 있는데, 이게 2050년 정도 되면은 한 20% 미만으로 이제 줄어들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로 이제 그 친환경 에너지로 이제 그게 대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기로 뭐 요즘은 거진 다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그 천연가스나 뭐 석탄 같은 경우에는 난방이나 뭐 이런 거로도 좀 사용이 되고 있긴 하지만, 지금 뭐 이제 난방도 다 전기로 이제 뭐 전환이 되고 있고, 뭐 밥해 먹을 때도 보면 뭐 가스 안 쓰고 인덕션 같은 걸로 다 사용하고 있고, 요즘은 그나마 뭐 쓰이는 석유 같은 경우에도 이제 운송용으로 사용되고 있었었는데, 이제 전기차 나오면 이제 거진 다 전기로 가는 거니까, 이제
친환경 쪽으로 간다는 건 이제 전기로는 이제 이미 거의 가고 있는 거고 그거 전기를 이제 뭘로 만드느냐. 예, 그런 이슈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 계속 이제 그게 이제 트렌드가 유지가 되면서 그동안은 이제 석탄은 발전이 계속 줄었죠. 석탄으로 그쵸. 하는 발전은 계속 줄었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친환경 저기는 계속 늘어왔습니다. 그래서 과거 10년간은 이제 차트를 살펴보면은 석탄은 계속 줄어들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풍력이나 태양광 같은 거는 계속 늘어났었죠. 예. 이게 계속 트렌드로 이제 고정이 돼야 되는데 이제 트렌드가 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좀 변동이 좀 있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2020년에는 이제 전기 수요가 좀 줄었습니다. 예, 전반적으로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이동도 좀 덜하고 그다음에 이제 보통 전기가 많이 쓰이는 게 이제 제조업에서 많이 쓰이는 거예요. 가정에서는 사실 그렇게 많이 쓰이진 않고요. 예, 대부분 이제 전기는 이제 제조업하는 과정에서 이제 많이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제조업 쪽이 이제 한동안 많이 타격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생산 못하고 그러니까 이제 전기도 굉장히 많이 줄었다가 2021년 들어서 전기 그 수요가 폭발적으로 이제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근데 좀 돌아가기 시작하고 이제 수요도 좀 살아나고 이러면서 이제 제조업 쪽이 이제 돌아가기 시작하면서 2021년도 들어서 전기 수요가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증가를 하는데 그 어떻게 그러면은 메꾸겠습니까? 친환경 같은 경우에 갑자기 늘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석탄을 다시 떼기 시작한 거죠. 예. 그러니까 2021년 보면은 이제 대부분 수요 증가의 대부분은 석탄 발전으로 사실 충당을 했었습니다. 물론 이제 뭐 재생에너지도 있지만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재생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거의 변동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크게 늘리기가 왜냐면 아무래도 설비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바로바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석탄은 그냥 더 떼면은 사실 용량을 늘릴 수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석탄을 떼가지고 이제 늘리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석탄을 떼면 제일 문제가 오염 물질. 환경오염. 네, 환경오염이 이제 우리는 이제 환경오염 줄이는 쪽으로 해서 전기를 갖다가 이제 그쪽으로 이제 가야 된다고 하는데 오히려 환경이 더 오염되는 거죠. 이제 전기로 간다고 해가지고 환경오염이 줄어드는 게 아니고 전기를 만드는 과정에서 이제 환경오염 물질들이 더 많이 배출이 되는 그런 현상이 이제 생겼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꼭 전기로 간다고 해서 환경이 좋아지는 게 아니고 그 전기를 뭘로 만드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제 환경에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이 공장 돌리려고 석탄 발전소 하면 이제 황사 오고 미세먼지 오고 그거인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전기로 된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환경적으로 도움이 되는 건 아니고요. 그 전기를 무엇으로 만드느냐. 그거에 이제 이슈인 것 같아요. 2022년부터는 이제 다시 석탄 발전이 줄어든다고는 이제 예상들은 하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뭐 좀 가봐야 하는 문제지. 앞으로 그러면은 이제 그 전기를 뭘로 만드느냐가 굉장히 더 중요한 이슈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제 탄소 중립이나 뭐 이런 쪽으로 가려고 그러면은 이제 아무래도 전기는 계속 써야 되는 거고 그걸 이제 뭘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석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친환경으로 이제 뭐 태양광, 이제 뭐 풍력 이런 걸로 이제 하면 되는데 그러면은 그걸로 생산만 하면 다 되는 건가 이제 하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뭐 석탄이나 아니면 천연가스로 하던 발전량을 갖다가 그 정도 양을 갖다가 태양광이나 풍력으로 만들기만 하면은 그럼 아무 문제가 없이 잘 친환경 에너지로 이제 전환이 되는 건지 그렇지 않을 수 있죠. 그럼 한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친환경 발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의 그런 화석 연료들이 갖고 있지 않는 다른 좀 문제점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석 연료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오염 물질들은 많이 배출을 하지만은 이제 친환경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지는 않죠. 그렇지는 않은데 다른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제 크게 보면 이제 변동성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 송배전 관련된 이슈라든지 아니면 비용 관련된 이슈들이 있는데요. 그 변동성이라는 거는 이제 저거죠. 변동성이 크다는 거는 이게 예측하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생산이 될지. 그다음에 이게 보면은 생산이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고 이런 이슈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력 그 운영하는 사람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어려운 과제죠. 이게 보면은 전기를 갖다가 필요할 때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생산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면은 이제
굉장히 골치 아픈 그런 이슈가 되는 거죠. 예. 풍력이나 아니면 태양광 같은 경우는 이제 낮에는 보통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네. 이제 밤에는 이제 줄어드는데 네. 사실 보면은 이게 풍력이나 이제 이게 조절이 사실 안 쉽지가 되죠. 예, 뭐 쉽지가 바람이 안 불 수도 바람이 안 있고, 불고 뭐 흐리고 이러면은 네. 또 안 되니까. 예, 예. 그러니까 날이 이제- 흐려서 안 생산되고 네. 뭐 이럴 수 있죠. 그래서 네. 우주로 날린대잖아요. 아, 우주로 날린다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슈들이 일단은 제일 큰 이슈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발전지하고 그다음에 수요지가 굉장히 멉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토가 좁으니까 뭐 크게 뭐 상관이 차이는 없는데 대부분 이제 친환경 발전이 좋은 환경은 사람 살기가 안 좋은 그렇죠. 환경이죠. 사막처럼 예,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없는데. 보면 뭐 바람 많이 뭐 유럽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북해 쪽에 이제 해상 풍력으로 이제 많이 발전을 하고 있는데 일단 사람 살기 별로 안 좋죠. 척박하죠. 예, 바람 척박하죠. 불고. 바람 많이 불고 이제 바다에서 이제 저거 하니까 그거를 이제 그러면은 갖고 와야 되는데 그런 이슈가 있는 거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풍력 발전 같은 경우 대부분 이제 중부 쪽에서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바람이 많이 불고 뭐 이런 지역은 보통 사람도 별로 안 살고 그다음에 이제 그 공장도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장이 가까이 있고 사람이 많이 살아야지 이제 수요가 있는데 그게 이제 그렇지 않다 보니까 그걸 이동을 시켜줘야 되거든요. 그걸 갖다가 그 수요가 있는 쪽으로 이제 옮겨야 되는. 생산된 전기를 옮겨야 되는데 일단 비용은 뭐 둘째 치더라도 보면은 민원이 장난 아니죠. 그런 거 관련해 가지고. 그렇죠. 뭐 예. 고압선 우리나라도 지나간다고 보면은 하면 싫어하니까. 밀양 아, 그 그런 송전탑 관련해 가지고 그 뭐 몇 년째 계속 이슈도 그쵸. 있고 그러니까 이제 비용도 비용이지만 사실 그런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걸 건설하는 게 또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뭐 또 수요 공급 따져 보면은 이제 저런 것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주도도 가 보면은 이제 그 바다에 이제 풍력 발전기 많이 지금 설치해 놨거든요. 그러니까 제주도 같은 경우에도 환경적으로는 굉장히 좋죠. 바람도 많이 불고 옛날 삼다도라고 그래서 뭐 바람 많이 바람 많이 그러니까 부는 이제 데니까. 네. 생산하기는 좋은 환경인데 제주도에는 제조업이 없지 않습니까? 대부분 다 그냥 관광이죠. 예, 관광이니까 거기 바람 많이 불어가지고 생산이 되는데 수요가 없어요 보면은.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갖다가 그러면은 그 내부 애매하네. 저기 하는 거죠. 이제 바람이 안 불어도 문제지만은 너무 많이 불어도 사실 그거를 이용하는데 문제가 있거든요. 비트코인 보면은. 채굴하는 거 아니야? 아 그런가요? 비트코인 채굴 말되네요. 네. 그러니까 그런 이제 이슈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화력이나 뭐 이런 천연가스로 발전하는 건 또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그쵸, 이슈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비용도 또 하나의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그 석탄이나 뭐 천연석가스 같은 경우는 이제 연료비는 안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런 풍력이나 이제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료비가 따로 들지는 않지만은 사실 설치비가 많이들. 예, 설치비가 이제 들어가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거 갖다가 이제 운용하는 업자 측면에서는 마진이 남아야지 사실 그거를 할 수가 있는 거지. 그렇지 않고서는 사실 할 의미가 수가 없죠.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관련된 이제 보조금이 계속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제 친환경 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벌어들일 수 있는 수익이 이제 두 가지 모델이 있거든요. S&P라는 거하고 이제 뭐 REC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서티피케이션인데 이제 S&P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발전 원가에 이제 연동되는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그 한전에서 사주는 가격이거든요. 이제 생산된 전기를 갖다가 보통 이제 자기네들이 사는 그 원가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가격을 줍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이제 보통 발전하는데 드는 원가만큼 책정해가지고 이제 친환경 업자들한테 이제 전기를 사면서 이제 주는 가격이고요. 그거는 이제 보통 이제 원유 가격에 보통 많이 연동이 됩니다. 그거하고 이제 그거는 이제 시장 가격으로 이제 변동이 되는 거니까 이제 어차피 뭐 환전 입장으로 봤을 때는 뭐 딴 데서 사도 그 정도 가격은 줘야 되는 거니까 뭐 그거는 이제 괜찮은데 그거 말고 이제 또 들어가는 게 이제 REC라고 있거든요. 리니어블 에너지 서티피킷이라고 해서 친환경 그 증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발전업자가 일정 비율을 친환경 발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친환경 발전을 하면은 이제 그걸 안 해도 되는데 안 했을 경우에는 그 양만큼을 친환경 업체한테 돈을 주고 이제 서티피킷을 사야 되는 그런 거죠. 근데 그 비중 자체가 점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한 2% 정도부터 시작을 했었는데 지금 뭐 거의 한 10%까지도 올라왔거든요. 그 금액도 이제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걸로 해가지고 지급한 돈이 한 2조, 재작년 같은 경우에 한 2조 정도 됐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4조 5천억 정도로 올라갔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보면 이제 전력 요금을 이제 상승시키는, 그러니까 그 생산 원가 말고도 이제 엑스트라가 생기네. 엑스트라로 이제 계속 나오고 이게 금액이 더 커질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금액을 지급을 하게 되면은 이제 전기값이 그러니까 예, 전기값 인상 요인이 되는 거죠. 예. 근데 지금 인상 못 하고 있죠. 보면. 그렇죠. 예. 선거 끝나면 하나요? 선거 끝나면 할지 모르죠. 예.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그 원가 연동제를 한다고 그랬었었죠. 그러니까 천연가스나 뭐 원가가 이제 올라가면 이제 올린다고 그랬었었는데 지금 현재 보면은 다 올라갔죠. 그러니까 지금 원가도 올라갔지만 또 보조금도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적자가 누적이 되고 있고 사실 연동제를 해야지 이제 올려야 되는데 지금 뭐 올리지는 못하고 있고 그러니까 뭐 사용하는 사람이 부담을 하든지 아니면 세금으로 메꿔야 되는지 뭐 이런 이슈가 되고 있는 건데 누군가는 이제 부담해야 되는 그런 비용이다 이거죠 그게. 그러니까 이제 친환경 관련해서 무조건 친환경 하면은 좋은 게 아니고 보면은 그렇죠. 이러이러한 이슈들이 있다라는 거 갖다 이제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전기 자체로 갖고 있는 그 특성들도 좀 있는데 전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저장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저장이 안 되고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장만 되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생산한 전기에 이제 쌓아놨다가 뭐 나중에 쓰면 되는 쓰면 건데. 되는데. 근데 이거는 저장이 안 되고 물론 이제 뭐 전지나 뭐 이런 데를 이제 저장을 할 수 있지만 배터리로 넣어서 자동차에 깔아서 계속. 예. 근데 그게 한계가 쉽지가 않죠. 예. 저장할 수 있는 멀겠죠, 양 또. 자체도 그렇게 많지가 않고 그다음에 또 이런 리튬이온 전지 같은 경우에 불이 또 잘 납니다. 예. 비싸고 불도 잘 나고 그리고 이게 꺼지지가 않아요. 불이 보면은 그렇죠. 한번 ESS 같은 경우 불 한 번 나면은 그게 다 연소가 돼서 지가 끝나야지 끝나는 거지 옆에서 물 뿌리고 뭐 이런다고 해가지고 꺼지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배터리 화재가 배터리 화재 무섭다고. 나면 굉장히 무섭고 꺼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전기 같은 경우에는 수요만큼 생산하고 그다음에 그때 생산한 것만큼 쓰는 형식으로 이제 보통 이루어지고 있죠. 예, 저장이 안 되기 때문에. 네. 근데 친환경 같은 경우에는 생산될 땐 또 생산됐다가 안 될 때는 안 안 될 되고 땐 또 안 됐다. 이러기 때문에 이제 애로사항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음에 보면 이제 그 현재 이제 전기 그 수요 공급인데 보면은 하루에도 보면은 전기의 수요가 시시각각으로 이제 변합니다. 이제 밤에는 적고 그다음에 이제 낮에 낮에는 보통 12시부터 뭐 3시 이때가 이제 제일 많이 사용이 되는데 전기를 갖다 어떻게 이제 생산하냐면은 제일 밑에 이제 기저 부하라고 하는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그냥 계속 깔아주는 거를 갖다가 이제 깔고 그 위에 이제 중간 부하 그다음에 제일 위에 이제 피크 부하라고 있는데 그 피크 부하 때는 이제 뭔가 이제 빨리 투입이 가능하고 그게 끝나면 이제 뺄 수 있는 그런 거 갖다 에너지원을 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원자력하고 석탄이 이제 기저하고 이제 중간 쪽을 갖다 담당을 하고 있고 제일 위쪽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중유는 거의 안 쓰고 이제 LNG 쪽을 이제 대부분 하고 있죠. 그래서 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장 뭐 가격이 싸기도 하고 그다음에 안정적으로 이제 공급되는 것 같다 제일 밑에다 깔고 그다음에 좀 가격이 좀 비싸긴 하지만은 잠깐은 이제 필요할 때는 투입했다가 뭐 끝나면 이제 빼는 용도로 이제 LNG를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쓰면 굉장히 보면은 효율적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필요할 때 그때 이제 투입이 가능한 거죠. 근데 여기에다가 이제 친환경 에너지를 갖다가 투입을 시킨다고 했을 때 어디다가 투입을 시키는 게 좋을까요? 그대로 석탄 정도. 석탄 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보면 이제 생각해 보면 피크 타임은 정말 어렵겠죠. 보면 12시부터 1시, 3시까지 이제 써야 되는데 뭐 그때 생길지 안 생길지도 모르는. 그때 뭐 저기 바람이 불지 바람이 뭐 생각처럼 이렇게 될지 안 될지도 알 수 없는 거고 뭐 태양은 그래도 좀 낫죠. 태양은 이제 낮 시간이라서 좀 낫긴 한데 그것도 뭐 비 오는 날, 뭐 흐린 날, 뭐 이러면 또 사실 피크 타임은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 피크 타임에 그 친환경 에너지를 쓰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일 밑에 기저 쪽으로 가면 기저 쪽을 쓰는 거 같은 경우에도 밤 되면 또 태양광이 안 되잖아요. 보면. 그렇죠. 예, 꾸준하게 이거는 생산이 공급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또 밑에 그리고 뭐 바람이나 이런 것도 이제 그 밤에 뭐 밤낮으로 일정하게 이제 분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기저 쪽도 사실 쓰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간 사실 보면은 이제 중간 정도 역할에서 이제 지금 현재는 이제 양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사실 어디다 끼워놔도 뭐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앞으로 이제 이 친환경 발전이 더 늘어나게 되면은 양 자체가 커지게 되면 이게 그 변동성 때문에 사실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전력업자들이 이제 운용하기가 쉽지는 않은 이슈가 될 것 같긴 합니다. 예. 그래서 그 밑에 이제 보시면 이제 IEA에서 이제 나온 뭐 한국 그 전력 모델에 대한 이제 분석인데요. 지금 현재 2020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일 밑에 이제 원자력이 깔리고 그 위에 이제 석탄, 그다음 그 위에 이제 가스로 이제 피크 타임을 갖다 운영하는 지금 방금 설명드린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게 이제 2035년 정도 되면 오른쪽 차트처럼 이제 운영이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밑에 이제 원자력이 깔리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위에 이제 석탄은 이제 거의 없어지는 거고 천연가스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친환경 에너지들 그러니까 태양광, 풍력 쪽에 이제 그 위쪽으로 이제 담당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신 이제 버퍼를 굉장히 많이 크게 유지하는 거죠. 이제 친환경 쪽에서 생산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최대 출력치를 갖다가 이제 좀 크게 가져가면서 보면 아무래도 이제 버퍼를 좀 많이 가져가는 그런 형식으로 이제 운용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보다는 훨씬 더 진폭이 큰 상태로 움직일 수 있게. 운영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제 친환경으로 이제 에너지 쪽, 전기 쪽이 이제 생산이 전환이 되면은 이런 식의 이제 이슈가 앞으로는 좀 더 부각이 될 거로 이제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제 제도 쪽을 이제 살펴보면은 그 2050년 뭐 탄소 중립 관련해 가지고 이제 각국 나라들이 이제 자꾸 법제화를 이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이나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피크 대비 50% 이상씩 이제 감소를 하고 우리나라도 이제 35% 이상 감축을 한다고 그랬었는데 네. 그 왼쪽에 이제 보시면은 그 앞으로 이제 에너지를 어떤 식으로 이제 우리가 전환시키겠다는 그런 계획이거든요. 네. 보면은 지금 현재는 이제 뭐 석탄이 뭐 42% 정도 되고 그다음에 이제 뭐 LNG가 뭐 26%, 그다음에 이제 원자력이 23% 이런데 2050년에는 재생에너지가 62%고 LNG 7.5, 원자력 7.0 뭐 이렇게 이제 바꾸겠다는 계획이죠. 근데 딱 보면은 어떻게 쉬울 것 같으세요, 이거? 쉽진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딱 보면 아까 그 원자력 쪽에 이제 기저 쪽을 갖다 담당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위에 피크 쪽을 갖다가 LNG로 담당을 한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네. 사실 기저 쪽이 너무 작죠, 보면은. 작죠. 예, 네. 작고 피크 쪽도 사실 좀 대응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은데 피크 쪽도 사실 너무 적은 것 같아요, 보면은. 그 재생에너지 쪽이 너무 큰데 보면은 이게 정말 아까 그런 변동성으로 봤었을 때 안정적으로 이제 그 수급을 유지를 할 수 있을까라는 이제 퀘션 마크가 좀 있는 거죠. 밑에 전기 아껴 쓰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네? 이제 전기 아껴 쓰라 그러는 거 그렇죠. 아니에요? 이제 갑자기 그럴 수도 있죠. 예. 네. 긴급 알람 전기 부족하니까 지금부터 끄세요. 그러면 촥 이렇게 끄는. 저기 흐리니까 흐리니까 오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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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요. 뭐. 오늘 바람 안 10부제처럼 부니까. 오늘은 전기차 놓고 가는 날 뭐 이렇게. 그럴 수도 있을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완전히 불가능한 계획은 아니겠지만은 참 쉽지는 않겠다. 예. 이게 보면은 친환경이라든지 이런 게 보면은 뭐 생각으로 봤을 때 뭐 그거 그냥 바꾸면 되는 거 아닌가? 뭐 저기 석탄 좀 덜 떼고 뭐 태양광으로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훨씬 더 복잡한 이슈들이 많이 그렇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은 이제 원론으로 봤었을 때는 뭐 심플할지는 몰라도. 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전력 생산 80%를 클린 에너지로 가겠다 그러고 근데 이제 보면 미국 같은 경우 현재 무탄소 비중이 한 38% 정도 되는데 한국도 이제 35%니까 거의 비슷하거든요. 비슷하네요. 예, 거의 비슷하긴 한데 미국은 내용이 이제 다르구나. 재생 에너지가 한 20%,
원자력이 한 18% 정도로 네. 구성이 돼 있고 한국은 이제 재생에너지가 5, 6%에다가 원자력이 30%로 돼 있죠. 그러니까 이제 한국은 또 원자력을 또 줄인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여기서 그러니까 미국보다도 훨씬 더 좀 좀 어려운 빡빡한. 좀 더 어려운 과제로 이제 진행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뭐 가는 방향은 비슷하지만은 각각 국가들마다 처해진 여건들은 좀 많이 틀립니다. 그러니까 뭐 유럽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굉장히 많이 어느 정도 분산이 돼 있는 상태고요. 제일 오른쪽은 이제 아시아 퍼시픽 보면은 대부분이 석탄입니다. 아직까지.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또 아시아 같은 경우에 이제 특징이 제조업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력 수요가 굉장히 많아요. 큰 나라인데다가 석탄 비중이 지금 굉장히 높은 저거기 때문에 특히 아시아 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런 친환경 쪽으로 가기는 굉장히 어려운 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다 2050년에 이제 뭐 탄소 중립한다고 다들 이제 공약들 발표하고 뭐 법제화 시키고 하지만은 난이도 면에서 어려울 수 있겠네요. 쉬운 나라들도 있고 또 어려운 나라들도 있고 뭐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앞으로 길게 보면은 이제 뭐 친환경 쪽으로 간다는 이제 저거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수요도 굉장히 많이 틀려질 거고요. 그러니까 석탄도 이제 뭐 98%뭐 감소한다고 그러고 가스도 한 55% 감소하고 석유도 뭐 한 75% 감소를 한다고 하니까 야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이런 화석연료 쪽은 아무도 안 쓰니까 뭐 가격이나 이런 게 내려올 수도 있고. 네. 내려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예, 그거는 뭐 정말 뭐 몇십 년 뒤에는 뭐 그런 일이 발생할지 모르겠지만은 저희가 단기적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뭐 당장 뭐 쇼텀으로 봤었을 때는 그런 일은 생길 것 같지는 않고요. 오히려 보면은 이런 전망이 되면 여기 투자들이 안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도. 예,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것들 때문에 이쪽 가격들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밑에가 탄탄하게 받쳐지는 그런 요인으로 지금 현재도 그렇긴 그렇죠. 했지만은 네. 점점 더 그런 게 심해질 것 같아요. 보면은. 공급 부족인 거죠. 예, 그렇죠. 공급 그러니까 부족이 이제 일어날 수 있죠. 여기 보면 이제 이 쉽지가 않은 이슈이지 않습니까? 이게 이쪽으로 간다는 것 자체가 사실 여러 가지 문제점, 물론 궁극적으로 가야 된다고는 하지만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점들이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대부분 이제 계획을 잡아놓을 때 뭐 2050년에 얼마만큼 줄인다고 그러면은 앞부분은 사실 조금 줄이고 뒷부분은 내임기는 그쵸. 아니게. 내임기는 내임기 나이스 내가 아닐 때. 때는 괜찮아요. 내임기는 아니게. 조금만 저거 하고 후임자는 이제 많이 뭐 해야 되는 그런 술잔 돌리기랑 똑같죠. 그런 나는 지금은 모르겠고. 뭐 다 그렇습니다. 이제 뭐 한국뿐만이 아니고 이제 뭐 다른 나라들도 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당장 봤었을 때 이런 앞으로 봤을 때 방향이 조금 맞지만은 당장으로 봤었을 때는 가격에 이런 관련된 그 원자재라든지 이런 거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제한적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거 아까 제가 설명드린 거 보면은 이제 뭐 주로 석탄이라든지 아니면은 천연가스, 그다음에 석유, 그다음에 이제 구리 관련된 게 이제 요번에 말씀드린 이제 주제에 관련된 그런 그쵸. 아이템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봤었을 때 이게 지금 현재도 좀 높은 수준이긴 합니다. 네. 평상시보다 굉장히 높은 수준이긴 하고 그렇게 하지만은 사실 공급적 이슈들이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커뮤니티들이기 때문에 밑으로 그렇게 많이 빠지는 거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다. 예, 네. 당분간 보면은 특히 이제 원유나 그다음에 구리 같은 경우에 좀 더 할 것 같고요. 지금 뭐 석탄이나 이제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뭐 러시아하고 이제 우크라이나 그 이슈라든지 뭐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좀 변동성이 좀 크긴 클 거예요. 그 뉴스에 따라 가지고 사실 뭐 왔다 갔다 할 수.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이제 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지만은 적어도 이제 원유나 그다음에 구리 같은 경우에는 하방 쪽은 좀 굉장히 좀 안정적이다라고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그럴 같아요.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밑으로 간다 그러면은 조금 그 담아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결국 이제 전기가 핵심이네요. 이 내용 전체를 그쵸, 봤을 때. 예. 그리고 그게 결국은 이제 원자재 시장에도 영향을 준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뭐 오늘 뭐 제가 다른 유튜브에서 들은 내용이지만 되게 공감이 가더라고요. 결국은 에너지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과도기고,
그러니까 과도기니까 오히려 이렇게 혼돈? 네. 혼돈이라는 표현은 좀 적절치는 않지만 바뀌고 있으니까 아까 말씀하신 투자가 더 바뀌네. 투자가 적어지는 만큼 이제 공급 부족도 이어지고 그래서 가격은 좀 하방보다는 상방 지켜질 수 있다. 그 네. 신뢰가 이제 지금 보면은 최근에는 크루드 오일 이렇게 보면 어떨까 싶기도 하고 구리 가격도 작년에 엄청 또 높았거든요. 그래서 네. 올해 작년 연말에 올해를 전망하는 여러 가지 보면 원자재들 가격이 높을 것 같다. 이 기저에는 이제 친환경 이게 깔려 있는 게 맞는 것 같고 올해 그런 투자 커머디티 투자는 그런 방향성을 갖고 보면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결국은 저는 에너지는 이제 권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에너지가 권력이고 세계 정치사는 에너지의 흐름에 영향을 받는 건데 이제 원유를 버린다는 얘기는 이제 뭔가 원유를 많이 쓰는 저희가 맨날 얘기하는 미중 갈등도 연관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신에너지로 가는 거는 이제 중국을 견제하는 입장에서 아까 보면은 뭐 아시아 쪽 보면 석탄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변화가 있기 때문에 투자로 봤을 때는 또 좋은 호기인 것 같습니다. 트렌드가 이렇게 생기니까 그거에 맞는 투자할 수 있는 측면에 있는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저희 방송 계속 보신 분들은 좀 좋은 예일 것 같은 게 전무님이 예전에 하신 것 중에 친환경 차 얘기하면서 미래의 차 중에 다 전기차로 가지 않고 하이브리드 얘기를 한번 하셨거든요. 하이브리드 생각보다 많이 탈 거다. 그게 전기차로 쉽게 가지 못하는. 네. 예, 그거랑 일맥상통한 부분이고 제가 봤을 때도 뭐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전기차 가기에 좀 망설이는 사람들이 하이브리드 선택할 수 있거든요. 또 나름 하이브리드의 장점 언제든지 주유할 수 있는데 전기는 또 생각보다 그렇지 않은 그 부분을 착안하면 이렇게 흐름에 뭐 이런 흐름이 있을 수 있다. 그런 부분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기는 중간에 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옛날 셰일오일 저희 얘기하다 했는데 가스 같은 거는 남으면 태워버리면 끝나는데 전기는 그렇게 공중에 뿌릴 수가 없어서 소모시키는데도 돈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많이 생산돼도 문제예요. 문제 그걸로 나가는 시스템에 비용 부하가 확 걸려가지고. 확 걸려서 그래서 예전에 다른 데 들었는데 그걸로 이제 수소를 만들면 어떠냐 수소도 친환경 이거 되게 와닿는 말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좀 보면 어떨까 싶고 나중에는 이제 수소 관련된 친환경 관련해서 전기랑 수소 관련된 선물도 생기지 않을까. 물론 전기 미국에 있긴 한데 이렇게 좀 더 포괄적인 의미로 생길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이제 시작이잖아요 저희가. 전망은 뭐 원자재 좋을 것 같다는데 이런 측면 큰 테마로 보면은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것 같고 근데 시청하신 분들도 투자할 때 아까 저희 1편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예전처럼 그 테크니컬 분석만으로 안 하잖아요. 투자가 기관들 펀더멘탈 고려한다고 했으니까 이 부분을 감안하는 게 참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인플레 시대잖아요. 그렇죠. 인플레 시대인데 뭐 대안이 별로 없죠. 그렇죠. 그래서 예전보다는 조금 높아진 가격대가 또 노멀한 이제 시대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참고가 참 많이 될 것 같고 앞으로 이번 시작으로 이런 비슷한 내용 저희가 많이 또 다룰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이런 부분 다시 한번 뉴스도 보시고 때마침 아까도 얘기했지만 LG 엔솔 다 시적절한 오늘 날짜였던 것 같아요. 오늘 상장했는데 이게 다 연관돼 있잖아요. 사실 LG 엔솔 비즈니스가 전기차 많이 보는데 그거 말고도 친환경 생긴 전기 미리 쭉 뭐랄까 보관해놨다가 쓰는 비즈니스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 도움이 되고 뭐 이렇게 저희 선물 투자하시는 분들은 조금 상관없지만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도 이런 부분 찾아서 테마 찾아야 되는 시점 아닌가 싶네요. 그래서 저희 고객분들 이제 변동성이 더 많이 생길 수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투자하실 때 조금 더 위험 관리 중요한 것 같고 거꾸로 말하면 위험하게 또 큰 수익 낼 수 있는 찬스도 되니까 적절히 치고 빠진다 뭐 이렇게 권투로하면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한번 탁 그런 시기가 올 것 같기 때문에 좀 많이 힘내서 올해 좀 정신 바짝 차리고 보면 좋은 해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는 이제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제가 얘기 드렸는데 힘내시고 대박나는 한 해 되길 기원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